안녕하세요. 스토리앤 그린워킹 윤현서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에 나와 있는데요. 주변에 낮은 산과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어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 얘기해 볼 텐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원장님, 근데 네. 국립생태원을 둘러보니까 참 예쁜 것 같아요. 예쁘죠. 국립생태원 어떤 곳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립생태원은요, 물론 연구기관이지만 연구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그 연구한 결과들을 가지고 대국민 교육도 하고 이 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전시도 해서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종합적인 그런 생태 기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여기가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골프 치는 분들은 18홀짜리 골프 코스 면적이 돼요. 그러면은 축구장 100개 정도? 거의 1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소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은 얼마나 되나요?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실내에도 실내 전시관에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저희가 가져온 동식물들이 있고요. 이 바깥에도 가능한 한 저희가 생태적인 자연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여기다 넣어주지 않은 생물들이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여기에 정착해서 천연기념물들도 와 있고 굉장히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세계가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또 하나의 작은 지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정말 많거든요. 네. 자세한 얘기는 저희 앉아서 네.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가시죠. 네. 원장님, 근데 네. 지구 생태계에서 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태학 하면은 저는 개구리나 올챙이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해봤는데 워낙 광범위한 분야다 보니까 저는 아직 개념이 잘 서지 않더라고요. 네. 생물의 다양성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지구 생태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전체를 다 그냥 다 묶어서 그게 얼마나 다양한가. 이 지구에 어쩌다가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면서 서로 관계 맺음을 하고 사느냐. 이걸 그냥 다 얘기하는데요. 대개 우리 생태학자들은 생물 다양성을 세 단계로 나눠요. 우선 제일 누구에게나 알기 쉬운 거는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느냐. 그래서 종다양성, 생물 종이 얼마나 다양하게 지구에 분포하느냐. 그거를 먼저 따지고요. 그 다음엔 종 다양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그 한 종 한 종을 이루고 있는 그 개체들이 유전적으로 별로 다양하지 않으면 굉장히 취약한 종이 돼요. 그래서 그 종들을 이루고 있는 유전자 다양성, 그 다음엔 그 종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서식처의 다양성,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생물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의 다양성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생물 종 하나하나는 눈에 보이니까 어쩌면 저거 없애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어떤 생물 종은 보호를 할지 몰라도 우리 인간이 살 공간을 마련하느라고 그 서식처를 훼손하고 개발을 해버리면 그 종을 보존한들 그 종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생물 다양성을 제대로 보존하려면 생물 종도 보존해야 되고 그 종이 살 수 있는 환경도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꾸 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꿀벌이 만일 지구에서 사라지면 인간이 몇 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야, 이거 물리학자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은 정도로 굉장히 정확한 얘기가, 꿀벌이 담당하는 우리 농산물 생산에 꿀벌이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거의 한 70~80% 되거든요. 그러니까 꿀벌이 멸종해버리면 엄청난 식량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생물들이 서로 관계하고 있는 다른 생물들과의 그런 구조적인 이게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구 생태계가 한꺼번에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함이 있는 거죠. 공존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우스갯소리로 여쭤보는 건데요. 바퀴벌레나 뭐 뱀 아니면은 파리, 모기 이런 것들도 없어져서는 안 될 존재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뒤지면 이게 맨 바퀴벌레거든요. 네. 특히 열대에 가면 그 바퀴벌레가 웬만한 그 상위권 생물들을 다 먹여 살려요. 하층 먹이 사슬에 이거 자체가 그냥 흔들려버리는 쑥 빠지기 때문에 그 위에 바퀴벌레를 먹어야 되는 생물들, 또 그걸 먹어야 되는 생물들, 이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몰락을 할 수 있는 거죠. 모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기를 박쥐들이 많이 잡아먹어요. 근데 모기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면 엄청난 수의 박쥐들이 한꺼번에 또 사라질 거고요. 근데 박쥐가 모기만 먹는 게 아니라 또 그 못지않게 위험한 다른 곤충들을 박쥐가 다 먹어주는 건데, 박쥐가 사라지고 나면 모기는 사라져서 좋다 그랬는데 박쥐가 같이 사라지는 바람에 박쥐가 잡아먹어줘야 되는 다른 무서운 곤충들이 득세를 해서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 자연계의 이런 그 생태계 구조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하나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족끼리 하는 게임 중에 젠가라는 게임 알아요? 이렇게 직육면체 나무를 하나 이렇게 빼면은 무너지는. 뭐 잘못 빼면 무너지는. 우리가 이 자연 생태계에 있는 이 많은 동식물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아직은 다 모르기 때문에, 물론 생태학이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에이 설마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나겠어?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기술이 하루아침에 해줄 문제는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자기 삶의 패턴을 바꿔가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나 현대 문명에서 너무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예전보다 조금씩 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이게 자연은 점점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생각에는 조금만 더 불편하게 사는 노력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걸으면 내 건강에도 좋고 지구의 건강에도 좋고, 또 가능하면 비닐봉지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장바구니 들고 장 보러 가시고, 이런 노력들을 조금씩만 더 모든 분들이 하나, 둘, 셋, 네 가지씩 이렇게 해주다 보면 그래도 이 흐름을 우리가 좀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건데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훼손된 생물의 다양성을 복원하는 것보다 보존을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양쪽을 다 해야 되지만요. 네. 네. 오늘 원장님과 대화를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생물의 다양성이 이제는 조금은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